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거실로 나갔더니 할머니가 고모랑 통화 중이었어요. 번거로울 테니 이번 제사에는 안 와도 된다고 전화했어. 손주 며느리도 온다고 하니까 넌 굳이 올 필요 없다. 글쎄 올 필요 없다는데 무슨 말이 그리도 많아. 와서 쓸데없는 소리 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휴대폰 너머에서 고모가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할머니 안색이 싹 변했어요.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거야? 방금 나왔어. 근데 고모랑 통화한 거야? 이번 제사 때는 네 새언니도 온다고 하지 뭐니. 애미가 안 와도 된다고 했다는데 괜찮다고 굳이 오겠다고 했다잖아. 보면 볼수록 참 싹싹한 게 마음에 든다니까. 고모라는 말이 나오자 할머니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사실 고모는 시샘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었는데 그게 누구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엄마 말로는 고모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그 사건은 부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 후 한동안은 전세를 살다가 오빠가 태어나고 얼마 뒤 아파트를 샀다고 했는데요. 엄마보다 일찍 결혼했던 성자라는 엄마 친구가 있었어요. 성자 이모는 워낙 일찍 결혼을 했다 보니 얼추 자식들을 키우고 난 뒤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경력 단절이 된 채 전업주부만 하던 성자 이모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답니다. 물론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가 있긴 했지만 결혼 전 고소득 연봉자였던 성자 이모다 보니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고 예전부터 워낙 부지런하고 뭔가 하나를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던지라 역시나 1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러 다녔고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다네요. 성자 이모는 워낙 똑똑하고 일처리에 빈틈이 없다 보니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했고 다른 곳보다 잘 되었다는데요. 나중에는 성자 이모 남편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성자 이모를 도왔을 정도였답니다. 그런 성자 이모와 엄마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보니 성자 이모의 조언에 따라 엄마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성자 이모와 함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국 엄마가 할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했고 혼자 계시던 할머니도 엄마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셨다는데요. 그때 당시 엄마가 많은 돈을 벌다 보니 할머니에게도 꽤 많은 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빠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자 할머니가 따로 나가 살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손주들도 다 컸고 나는 살던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여기 올 때 손주들 봐주기로 하고 왔던 건데 이제는 다 컸으니까 내 임무도 다 끝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덤덤히 말을 꺼내셨는데요. 순간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가시면 우리가 먹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먹튀가 무슨 말이야? 먹고 튄다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뜻인 거죠. 지금까지 어머님이 힘들게 애들 키워주셨는데 가긴 어딜 가세요. 애미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 입장에서는 참 고맙긴 하네.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나 있었겠어요. 그때 어머님이 제 도시락까지 싸주시면서 뒷바라지 해주셨잖아요.
그 와중에 첫 시험에 떨어져서 막 울고 있을 때 어머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내가 위로도 해줬던가? 당연하죠. 아직 젊으니까 계속 도전해보라고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힘을 내서 다음 시험에서 합격을 한 거고요. 나도 매달 돈을 꽤 많이 받았는데 당연했던 거지. 할머니와 엄마가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고 있자 아빠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난 그때 집사람이 무슨 고시라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만만한 건 줄 알아? 애미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집도 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대놓고 엄마 편을 들자 아빠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암튼 어머니는 맨날 집사람 편만 든다니까요. 애미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할머니는 항상 엄마 편을 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할머니를 많이 의지했고 두 분이 친모녀 사이라고 할 정도로 참 잘 지냈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할머니께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아마도 엄마가 할머니를 많이 의지하다 보니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특히나 할머니는 소명한 어른으로 집안의 온갖 대소사를 현명하게 처리하셨어요. 그중 할머니가 가장 잘하셨던 부분이 고모의 말도 안 되는 횡포로부터 엄마를 지켜주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할머니와 엄마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 고모의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다 고모와는 다르게 대학을 나오지 못했던 엄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면서 집안의 큰 보탬이 되어가자 엄마의 재능에 대해 부러움과 시기가 함께 일어났던 것 같았어요. 매사에 시시콜콜 감섭을 했으니까요. 그런 고모의 시기 질투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집을 살 때 고모에게도 넌지시 조언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고모, 그때도 말했지만 여기 집값이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 집을 살까 하거든요. 고모도 하나 사주는 게 어떻겠어요? 아무리 봐도 집값이 오를 것 같지가 않은 곳인데 그곳에 집을 사긴 왜 사요? 언니야말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딴 거 가지고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허세 부리다 쫄딱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서울대 난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언니가 말한 곳에 집을 왜 사냐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라 이래서 벌어온 돈을 언니 때문에 다 날리면 큰일이잖아요. 고모가 한껏 비웃으며 엄마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런 고모를 향해 역시나 할머니가 일침을 가했고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야말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네 언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는데 말이 너무 심하다는 거지.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깟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개나 소나 다 따는 그런 자격증이야. 그런 자격증 하나 딴 거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다니까. 집안 말아먹는 거 한순간이니까 걱정돼서 충고해주는 건데 엄마까지 옆에서 거들고 있으면 어떡해. 넌 어쩜 말을 해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니? 내 딸이지만 가끔 정이 뚝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 책을 보니까 민법도 나오고 어마어마하던데 말하는 뻔쎄하고는. 엄마야말로 진짜 웃긴 거 아니야? 내가 웃기긴 뭐가 웃겨. 대학 나온 나보다 고졸인 새언니 말을 더 믿는 거잖아. 그거 자체가 웃긴 게 아니고 뭐겠어. 여기서 대학 얘기가 왜 나와? 그럼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너야말로 엄마를 계속 무시했던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 언니는 기껏 생각해서 조언해준 건데 그걸 고깝게 받아들이기나 하고 네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서울대 나온 우리 그이가 절대로 거기 집값 오를 일 없다고 했으니까 엄마랑 오빠는 나중에 후회하지 마. 고모가 목청을 높이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모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할머니는 지금도 항상 엄마 덕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때 애미 아니었으면 애비 월급으로 집 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그러게 정수기 그것도 그때 집을 사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어머님, 고모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도 알고 있지. 그냥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듯 할머니와 엄마는 친모녀 사이처럼 참 잘 지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 고모는 점점 악하게 변해갔습니다. 한참 후 고모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자 고모도 뒤늦게 아파트를 샀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라 이자 때문에 버거워하다가 결국 집을 되팔았다고 들었으니까요. 그 뒤 고모는 경기도 외곽에다 집을 샀습니다. 가족들은 집이라도 사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뒤에도 고모의 자격지심 때문에 더욱 거리를 두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던 제가 파혼을 하게 됐고 마치 꼬투리라도 잡은 것 마냥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결혼을 몇 달 앞두고 파혼이 웬 말이야.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결혼하지 그랬니? 살다 보면 남자가 한눈도 팔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넌 고모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할머니가 고모에게 버럭 외치자 고모가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긴 무슨 말이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웨딩 플래너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서 파혼한 건데 넌 암튼 말하는 뽐새부터가 잘못됐어. 당장 영주한테 사과해. 알았어. 영주야, 고모가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는 고모가 입을 삐죽이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사실 그때쯤 저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전 남친이 웨딩 플래너랑 바람이 나서 파혼을 했거든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회사도 그만둔 채 하루하루 페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 모두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그날도 할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혹시나 고모가 제게 이상한 소리라도 할까 싶어 할머니가 오지 말라는 전화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들을 고모가 아니었던지라 저도 그냥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사 당일 고모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들어왔는데요. 순간 할머니가 새언니에게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서야, 할미 방에 가면 커다란 테이프가 있을 테니까 가지고 와봐라. 테이프요? 알겠습니다. 새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을 하고 테이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할머니가 고모 옆에 바짝 다가앉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 한다고 꾸역꾸역 오고 난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에 딸이 안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며칠 전에 꿈에 네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한테 간곡하게 말을 했는데 말이야. 꿈에 아버지가 나왔단 말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딸이 걱정돼서 나왔대? 아버지가 네 조댕이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하면서 네 입 좀 테이프로 막아버리라고 하지 뭐니. 뭐? 내 입을? 네가 이 입으로 복을 다 내보낸다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면서 저승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 테이프로 입을 막아야지 별 수 있겠어. 너 꼼짝 말고 앉아있어. 할머니가 정말로 박스 테이프를 들이밀자 고모가 화들짝 놀란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가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내가 저놈의 조댕이를 아주 틀어 막아버릴 참이야. 엄마, 알았어. 오늘은 진짜 조용히 있을 테니까 그만 좀 해. 네가 입을 나불대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알지? 할머니가 경고하듯 고모에게 소리쳤기에 한동안 고모가 입을 닫은 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슬금슬금 고모가 주방으로 몸을 피하자 새언니가 할머니 귓가에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할머님, 진짜로 꿈에 할아버님이 나오신 거예요? 넌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있었어? 그럼 뻥이란 말씀이세요? 그래, 뻥이다, 뻥이야. 근데 꿈에 할아버지가 아니라 현서 네가 나오긴 했어. 제가요? 현서 네가 저 현관문을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오더구나. 네? 제가 떼굴떼굴 굴러서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겠네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서 너가 그러고 들어오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지 뭐. 네? 진짜 그러셨단 말이에요? 할머님은 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손주 며느리야. 알아주는 명물 아니겠니? 할머니가 웃음을 참으며 새언니를 놀리고 있었는데요. 새언니는 정말 싹싹한 성격으로 소탈하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사를 지내던 중 역시나 고모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우리 영주가 빨리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고모의 속뜻을 다들 알고 있었던지라 가족 모두 사색이 된 채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마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손주 며느리 이현서입니다. 우리 영주 아가씨야 능력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젊어서 언제든지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급한 분이 우리 할머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에게 좋은 짝이 생길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잠깐 집안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는데요. 곧 할머니가 배를 움켜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주 며느리 말이 맞네. 우리 영주야 정꾸 예쁘고 능력까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근데 나는 저승 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급하긴 하네. 요즘은 100세도 넘게 사신다고 하는데 할머님도 한창 나이신걸요? 넌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재치 있게 하는 거니? 제가 공부는 좀 못했지만 워낙 웃겨서 선생님들도 좋아하셨거든요. 새언니 말에 이번에는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다만 고모만이 멋있은 듯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노려봤습니다. 아마도 고모는 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서 집안 분위기를 망치려고 했겠지만 다들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새언니의 재치에 저까지 피식하고 웃고 말았으니까요. 그날 제사를 지내고 난 뒤 다같이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가 새언니에게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말을 했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주변에 괜찮은 할배가 있으면 잘 좀 부탁해.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머님의 낭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새언니가 주거니 받거니 농담을 하고 있던 순간 엄마가 조용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제사 지내다 보니까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현서는 앞으로 점집 같은 곳은 절대 다니면 안 된다. 점집이요? 사실 니들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봤었잖니. 네, 그때 궁합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영준이 사주가 좋은 편이 아닌데 현서 사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라잖니. 제 사주가 그렇게 좋은 사주인 거예요? 우선은 그렇다고 하더구나. 이상하네요. 근데 그렇게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취업도 잘 못했잖아요.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주라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암튼 그렇다고 하니까 점집을 가고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명심하고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걸요? 새언니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찾아와서 걱정스레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그때 점집에 가지 말라는 말을 괜히 해서 지금 현서 악몽 꾸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악몽을 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엄마가 점집 같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깜빡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갔던 곳이 점집이었나 봐요. 그날 거기 보살인가 하는 분이 현서한테 이런 곳에 절대 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나 보더라고요. 정말 그랬단 말이야? 아주 용한 곳인가 본데 거기가 어디라니?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자 오빠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다녀오고 난 뒤 꿈에서 머리를 축 늘어뜨린 여자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악몽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심리적인 요인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모님한테 말씀드려봤는데 그냥 별거 아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심리적인 요인 같으니까 그때 갔던 곳에 가서 부적 하나 써달라고 해보마. 그럼 금방 좋아질 거야. 다음날 엄마가 전에 갔던 점집에 다시 가서 부적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그걸 새언니 베개에 넣어두고 난 뒤 오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부적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왜? 요즘은 악몽 안 꾸는 거야? 네, 요즘은 잠도 잘 자고 다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됐네. 부적이 효과가 있었나 보네. 엄마가 빙긋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애미 말처럼 심리적인 게 맞았나 보네. 근데 그 부적이 그냥 대충 그림 그려놓은 부적이라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해 보이던데 그걸 믿네. 그러게요. 우리 현서가 참 명물은 명물이에요. 할머니와 엄마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한동안 집안이 조용했는데요. 명절 때도 고모가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지만 새언니가 마치 제 매니저 마냥 든든히 막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우울증이 나아져갔고 얼마 뒤 다시 취업을 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병원에 간다던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주야, 병원에서 엄마가 독감이라고 하지 뭐니? 정말? 그럼 많이 심각한 거야?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혹시나 할머니한테 독감 옮으면 안 되니까 네가 할머니 모시고 오빠네 집에 좀 가 있어봐. 그럼 새언니가 많이 불편할 텐데 괜찮을까? 내가 현서랑 이미 통화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있다가 와. 우리 둘 다 거기 가 있으면 눈치 보인단 말이야. 네 새언니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네 새언니는 오히려 신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모시고 당분간만 거기 가 있어. 엄마 말에 하는 수 없이 할머니를 모시고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새언니가 화난 표정으로 반겨줬어요. 할머님 아가씨 어서 오세요. 괜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불편하긴요. 저는 괜찮으니까 편히 있다 가세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놨거든요. 얼른 앉으세요. 새언니 말에 식탁에 앉아서 된장찌개 맛을 보던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방지축인 줄 알았더니 음식도 잘하네. 정말요? 맛있어요? 내 입맛에 딱 맞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조미료를 팍팍 넣었거든요. 뭐? 조미료를?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할머님표 된장찌개에는 미원 같은 게 들어가야 한다고 하길래 사서 넣었거든요. 새언니가 배시시 웃고 있자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언니가 할머니께 말을 꺼냈어요. 할머님, 오늘 중고차 보러 가기로 해서 저는 나갔다 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할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내가? 그이는 결혼식이 있다고 나갔고 아가씨도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중고차 보러 가요. 새언니 말에 할머니도 함께 집을 나섰는데요.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왔지만
오빠만 집에 있는 모습에 제가 물었습니다. 설마 할머니랑 새언니는 아직 안 온 거야? 중고차 하나 사는데 한 달 내내 저러고 있었다니까. 전화해보니까 곧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오빠가 고개를 내젓는 모습에 그날은 제가 음식을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밥하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배고플 텐데 밥 해놓으려고. 얹혀 사는데 밥이라도 준비를 해야지. 근데 너 요즘 많이 밝아졌다. 그래 보여?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이게 다 새언니 덕분이지 뭐. 그때 엄마가 말한 것처럼 새언니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오빠와 제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순간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지금 집이에요? 네, 지금 집이에요. 그럼 소금 좀 가지고 1층으로 내려올래요? 네? 갑자기 소금은 왜요? 지금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소금 좀 가지고 내려와 주세요. 새언니 말에 소금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더니 새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우리한테 소금 좀 팍팍 뿌려주세요. 중고차 보러 간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 다녀온 거였어요? 제가 물었지만 새언니가 소금을 뿌리라고 재촉을 했기에 두 사람에게 소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할머니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본 그 차가 아주 괜찮아 보이던데 대체 왜 그냥 온 거야? 그리고 얼굴은 왜 그렇게 새파랗게 칠려 있는 거야? 집에 오는 내내 입도 꾹 다물고 있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머님, 아무래도 부적이 효력을 다한 것 같아요. 뭐? 부적이 효력을 다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어머님이 부적을 주신 뒤로 한동안 꿈에 처녀 귀신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귀신이 보였어요. 새언니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자 오빠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귀신을 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귀신을 어디서 봤다는 거야? 사실은 아까 중고차 타고 시승을 해봤거든? 근데 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렇지. 내가 봐도 새 차 같이 참 괜찮긴 했지. 그러니까요. 거기다 가격도 엄청 싸게 나와서 그걸로 살까 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가 사고 차량인 것 같더라고. 중고차인데 사고 차량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시승을 하던 중에 내가 우연히 룸밀러로 봤는데 말이야. 뒷자리에 처녀 귀신이 앉아있더라니까. 어찌나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던지 모른 척하고 빨리 온 거야. 한동안 그 부적 덕분에 귀신이 안 보였는데 뭔가 단단히 사달이 난 것 같아. 새언니가 공포로 온몸을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갑자기 전신이 옥죄어오는 공포를 느낀 채 할머니 옆에 바짝 다가갔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뒤에 앉아있던 그 머리 긴 여자 때문에 그런 거야? 맙소사! 그럼 할머님도 보신 거예요? 어떡해요. 저 때문에 할머님도 귀문이 열렸나봐요. 뭐? 귀문? 얘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귀문이라는 말이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잖아요. 근데 할머님도 그 귀신이 보였다면서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고 머리를 산발하고 있는 여자 귀신 말이에요. 새언니가 겁에 질려서 외쳐대고 있었는데요. 순간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중고차 판매하던 여자였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자동차 보여주던 사람은 남자였잖아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귀신은 여자였다니까요. 네가 차를 엄청 많이 보고 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중고차 파는 사람이 한 번 바뀌었잖아. 언제요? 중간에 남자가 지쳐서 다른 사람 소개해주고 갔는데 내내 딴짓만 하더니만 이제는 하다하다 차 파는 사람 보고 처녀 귀신이라는 소리를 다 하고 있네. 널 어쩌면 좋다니. 그럼 진짜 처녀 귀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와, 저는 진짜 처녀 귀신인 줄 알고 완전 시겁했잖아요.
근데 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고 다크서클은 그렇게 진한 걸까요? 진짜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뒤에 사람이 타는 걸 분명히 봤는데 넌 어쩜 사람을 보고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무튼 우리 선주 며느리 덕분에 내가 웃는다니까. 할머니가 다시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저도 따라 웃었는데요. 새언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 새언니의 별명은 귀신 보는 허당 며느리가 되었고 할머니가 허구한 날 새언니를 놀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새언니 풍모가 괴이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장염으로 탈진 상태였던지라 새언니를 보자마자 놀란 채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도둑 들어왔어! 아가씨, 도둑이 아니고 허당 며느리예요. 아니, 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회사 안 갔어요? 사실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휴가 냈거든요. 중요한 일이란요? 그러니까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거든요? 네? 로또 당첨이요? 정말요? 제가 로또라고 외쳐대고 있자 방 안에서 할머니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 아이고 놀래라. 너 그게 무슨 꼴이니 그래? 할머님, 저랑 같이 가실 곳이 있어요. 어딜 가는데 그러고 왔어? 할머님도 얼른 변장을 하셔야 해요. 글쎄 왜 변장을 하냐고.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농협 본점에 가야 한다니까요. 뭐? 진짜로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게 정말이니? 알았다. 나도 얼른 준비하고 나오마.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서 스카프를 두르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나와서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협 본점에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1등에 당첨이 된 거야? 하지만 할머니 물음에 새언니가 태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3등 당첨이에요. 뭐? 3등? 그럼 당첨금이 얼마야? 할머니도 로또에 대해 잘 모르시다 보니 다시 들뜬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될걸. 그리고 3등은 그냥 가까운 농협에 가도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가서 받아오세요. 뭐? 150만 원인데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단 말이야?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날 새언니는 로또를 찾아서 할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들러 옷도 사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새언니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새언니의 좋은 기운이 가족들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